KF-21 양산 1호기 공개, 난리난 사우디. KF-21 전투기 30조 원 우선 투자 협상. 한국 결단 내리자 태도 돌변한 인니.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외 최초 양산 계약 물량이 당초 계획했던 40대가 아닌 20대로 확정됐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제160회 방위산업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KF-21 20대 양산 계획을 체결한 뒤 공대공 무장 검증시험 등을 거쳐 내년에 추가 20대 양산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KF-21 초도 양산 물량인 40대 계약을 올해 안에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11월 한국국방연구원이 초도 양산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이라는 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최초 계약 물량을 20대로 축소했다. KIDA는 보고서를 통해 공대공 미사일 무장 검증 시험 등이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초도 양산 물량 축소를 권고했다. 방사청은 KIDA의 권고를 고려해 초도 양산 물량 40대를 유지하면서 20대를 우선 계약하고 20대는 공대공 무장 검증 시험 후 계약하는 이른바 20+20 양산 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초도 양산 물량 40대를 2028년까지 양산해 공군에 인도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며 KF-21 전력화에는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KF-21 초도 양산 물량 40대를 전력화하고 방사청은 2032년까지 추가로 80대를 생산해 총 120대를 공군에 인도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국제공동개발 사업인 KF-21 사업 관련 20% 분담금이 지연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시제기 일대 제공 및 현지 부품 생산 계획과 관련 인도네시아 측과 최종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지연으로 인한 양산 일정 등의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은 공군의 노후 전투기 F4와 F5를 대체하는 전력이다. 이날 방추위에선 함대지탄도유도탄 국내 개발 관련 기본계획도 심의, 의결됐다. 함정에서 지상의 주요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함대지탄도유도탄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한다. 방사청은 함대지탄도유도탄 개발에 성공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조기 대응 능력을 확보하게 되고 함정 탑재용 탄도미사일 개발 역량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대지탄도유도탄 개발에는 총 6,800억 원이 투입되며 사업기간은 2036년까지다. F-15K 성능 개량 사업의 구매 계획도 이날 방추위에서 확정됐다. F-15K 성능 개량은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F-15K 전투기의 임무 능력 및 생존성 향상을 위해 레이더 등 핵심 구성품의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방추위는 이 사업을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 판매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F-15K 성능 개량을 통한 신속, 정확한 표적 식별 및 타격 능력 향상, 안정적 운영 여건 마련으로 F-15K가 장거리 임무 능력과 무장 탑재 능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해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F-15K 성능 개량 사업에는 총 3조 8,900억 원이 투입되며 사업 기간은 2028년까지다. 2. 자폭 드론 만든 대한항공. 무인기부터 블랙호크 개량까지 영공방위 체계 종합 비전 공개. 대한항공은 2일 충남 계룡대에서 개막한 2024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를 통해 군용 헬리콥터 UH-60 블랙호크 실제 크기 모형을 비롯해 소형 자폭 무인기 등 최신 무인기 체계를 공개했다. 이날 부스에서는 대한항공과 LIG 넥스원이 우리군 특수작전용 UH-60, HH-60 헬리콥터의 성능 개량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HH-60은 블랙호크로 불리는 UH-60을 전투탐색구조 전용 헬리콥터로 개량한 버전이다. 이번 MOU는 우리 육군과 공군의 특수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뤄졌다.
세부적으로 특수전에 최적화된 조종실 현대화와 임무, 항법, 생존 계통 등의 성능 개량이 이번 사업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UH-60 제작과 개조, 정비에 필요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90년부터 대한항공 부산테크센터에서 UH-60 헬기 138대를 생산해 우리군에 납품한 바 있다. 현재까지 30년 넘게 우리군과 미군이 운용하는 UH-60 헬기 창정비와 개조 및 항전 성능 개량, 대파기 완전 복구 등의 사업을 수행해왔다. 이번 전시회 대한항공 부스에서 실물 크기 UH-60 모형을 전시한 이유다. 모형 옆에는 생존관리 컴퓨터 통합형 레이더 경보 수신기와 CD 대역 안테나,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 등 LIG 넥스원 협력해 추가되는 주요 부품이 함께 전시됐다. LIG 넥스원은 항공전자, 전자전, 통신장비 및 센서류 등을 개발하는 국내 전문 방산업체다. 항공기 항공전자 체계를 다수 개발했고 국내 최고 수준 최신 전자전 체계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헬리콥터에 적용하는 회전익 생존장비 개발 실적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에서 최신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생존체계를 즉시 개발할 수 있다. LIG 넥스원이 특수작전을 위한 최신 장비나 부품을 만들어 대한항공에 전달하면 대한항공이 해당 장비를 탑재해 성능이 개선된 UH-60을 완성하는 방식이다. UH-60 성능 개량 버전 모형과 함께 다채로운 무인기도 선보였다. 군용기 성능 개량과 창정비, 무인기 체계종합업체 비전을 이번 전시에서 과시했다. 대한항공은 중고도 무인기부터 소형 무인기까지 다양한 용도와 크기의 무인기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중고도 무인기는 고성능 감지기를 탑재해 10에서 13km 고도에서 한반도 상공을 20시간 연속 실시간 감시 정찰할 수 있는 우리군 전략 무인기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중고도 무인기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고 작년부터 양산에 돌입한 상태다. 이 밖에 인공지능 협동 무인기와 저피탑 무인편대기, 수직이 착륙 무인기 등 다채로운 플랫폼을 개발했다. 특히 소형급 자폭 무인기를 주목할 만하다. 이번에 부스에서 실기체를 공개했다. 다연장 발사대를 기반으로 적을 타격하는 무인기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최근 전장에서는 소모성 자폭 드론이나 무인기가 위력을 입증하면서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부각되고 있다. 대한항공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해 자폭 무인기를 개발했다. 다연장 발사체에서 적에게 날아가 목표물을 타격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대한항공은 지난 1979년부터 한국과 미군 군용기 5,000대 이상을 창정비하고 성능 개량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항공기 정비업체로 불린다고 한다. 최근에는 무인기 플랫폼 개발과 발사체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래 핵심 기술을 주도해 대한민국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3. 1200억 확 늘어난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시설 짓고, 고용 한국인 퇴직연금 지급하고. 정부는 4일 타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향후 5년간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분담금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차 협정 당시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하면서 분담금이 급증했다는 우려를 감안,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이전처럼 소비자 물가를 연동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2026년 분담금 총액은 1조 5,192억 원으로 결정됐다. 최근 5년간 연평균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 6.2%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 소요, 우리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 및 관리 비용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한 금액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작년 분담금 대비 8.3% 증가분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문화예술 분야 전체 예산 1조 5,131억 원, 문화체육관광부 확정안을 넘어서는 규모다. 이들 분담금의 용처는 1인건비 2군사건 설 3군수 지원으로 나뉜다. 인건비는 대체로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직원들의 임금으로 쓰이고
현물로 제공되는 군사건설 비용은 국내에 설치되는 전투 및 업무시설 건축 및 유지, 관리 비용을 뜻한다. 군수지원의 경우 관련 사업 용역 및 물자, 탄약 저장, 항공기 정비에 활용된다. 정부는 특히 이번에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비를 현물 군사건설 사업비의 3%에서 5.1%로 늘려 군사건설 사업의 품질과 안전관리에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되도록 했다고 했다. 이는 국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에 따른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 방지 및 인력 증대에 드는 비용 등을 현실에 맞게 반영했다는 것이다. 또한 분담금을 사용한 수리정비 용역에 한반도 주둔 자산에만 해당됨을 명시, 역외자산 정비 지원을 폐지했다. 또 한미주동군지휘협정합동회에서의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도입한 점도 이번 협정의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늘어난 방위비가 내수로 이어지도록 한층 더 노력하고 산업 분야에서 실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협상 전략을 짜야 한다고 지적한다. 엄유식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우리가 제공하는 방위비가 국내에서 소비되도록 앞으로도 협상을 잘 이끌어내야 한다. 방위비 인상이 배터리나 자동차 산업 등 안보 영역 외 영역에서의 협상에서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촘촘한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